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취소권자요. 17페이지 요약집 보고 있죠? 자, 17페이지요. 자, 보면 여기가 제한능력자로 되어 있죠? 그럼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고요. 반드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거든요.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을 때 취소하고요. 피성년, 피한정 의견인.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도 취소권자라는 게 중요해. 피한정 의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취소를 할 때는 뭐다?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하려면 어때요? 추인하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이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있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다음 중에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임의 대리냐. 알겠죠?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법정 대리는요, 무조건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상수인, 포괄 승계인이죠?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는요, 누구다? 양수인이죠. 양수인도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상대방이라고 돼 있나요? 상대방은 뭐냐면 여러분요, 차고, 사기, 강박하고 제한능력자하고 달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왼쪽 보면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는 갑이 을이요, 차고를 해서 을하고 계약을 했죠. 을은 다시 병한테 사모니를 계약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취소한다는 거예요? 갑은 오직 을한테만 취소한다는 거예요. 병한테, 승계한테 취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승계는 뭐냐? 병은 만약에 갑이 을하고 취소하죠? 그럼 병은 그때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봐봐요.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반드시 을한테만 취소한다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병은 어떻게 하냐? 병은 취소하기 전, 취소하고 난 후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이 말이고, 밑에는요, 취소는 직접 상대방 을한테만 하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를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가 먼저 차고, 사기, 강박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4번이라 한번 써봐. 4번 제한능력자의 취소.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절대적 취소로 하죠. 제한능력자의 취소 옆줄 긋고 선, 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 밑에 행사기간 봐보세요. 취소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에요. 그런데 출소기간은 아니고 제척기간이니까 어떻게 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여러분 제척기간 옆에다 써요. 제척기간 옆에다 쓰고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러면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예요? 소멸시효? 여러분 소멸시효는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제척기간은 10년 지나면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제척기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 10년. 능력자가 된 날부터 몇 년? 3년. 3번이 중요하죠? 10년과 3년 중 빨리 도달한 날까지만 취소를 해.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3년이 경과했지만 10년은 경과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일단 3년이 경과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기망당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몇 년이 경과하면 10년이 경과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부당이득이죠?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 거기다가 별 하나예요. 아직 우리가 제한능력자를 시험에 나왔지만 의사무능력자를 시험에 안 나왔어. 제한능력자하고 의사무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하네요. 그런데 그 현존이익이 금전상 이익일 때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존하냐 안 하냐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제한능력자 또는 의사무능력자가 입증한다 이 말이고요. 일반인의 경우는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이고 악인 경우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 손해까지. 뭐다? 손해, 전부 이렇게. 자, 그 다음 장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는 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뭐다? 유동적 유효라고 나와 있죠. 추인은 뭐다 한다? 추인은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를 추인하면 뭐를 포기한다? 취소권의 포기죠.
그래서 그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요. 두 번째요, 추인할 수 있음을 알고서 동그라미 알고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추인의 의사표시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정 추인의 밑에 와봐요.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든지 모르든지 왜요? 법정 추인은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세 번째요, 의사표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네 번째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 말이 중요해요. 맨 끝에가 변하네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러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단 말이 뭐냐? 사기나 강박은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착오를 알고 난 후,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만약에 여전히 제한 능력자다 그럼 누가?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맨 오른쪽 보면 전이경, 담양강 그래가지고 모두 몇 개죠? 6개가 있죠? 6개. 이 중에서요, 이행에 청구하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 이것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양도하면 추인이고 더 이상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양도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맨 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고 돼 있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고 돼 있죠? 그럼 봐봐, 여기. 거기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좀 써봐. 이렇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해보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바로 추인이 된 게 아니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 플러스 취소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수령이 있어야 뭐가 된다? 추인이 돼. 수령이 있어야 추인. 그런데 여기는요. 취소권자가요.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죠. 전부나 일부를 뭐라죠? 이행하죠. 이행하면 바로 뭐로 봐? 바로 이것은 추인으로 봐. 바로 추인으로 봐. 그런데요,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하죠. 그러면 취소권자가 그걸 수령을 해야지 추인으로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요,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밑에요, 1번, 2번, 3번, 4번 한번 볼까요? 다 썼어요? 자, 1번, 2번, 3번 보면 채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이행했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취소권자가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 추인이다.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 추인이 아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인은 취소를 못하고 추인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취소는 뭐 간단하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문제 1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17번.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빨리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 떨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니야? 아니래. 알겠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문제요. 어디 보냐? 문제 17번 보세요. 법령위를 뭐를 하려면? 취소하려면, 이렇게 됐죠? 법령위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이나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에는 줄고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적 의사표시죠? 미성년자가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미성년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취소한다. 그 다음에 등기에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한다는 말 없이 그냥 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취소한다는 말이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포함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포함적 의사표시. 2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그 계약은 체결한 때부터 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한 때부터 먼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랑 한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가 먼저 소급하여 이 말이죠. 3번은요,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취소는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종료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4번, 취소권은 모든 법령이 맞죠? 해제권은 어디에만? 계약에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이루며, 소급표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상대적이지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뭐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어. 거기다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액수. 선악 불문하고 보호액수. 알겠죠? 자, 그러면 18번은요.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하나에 취소. 이건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리인 할 때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은 원칙 X,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옆줄 긋고 특별 수권이 있어야 이렇게. 이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 수권 이렇게. 2번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틀렸죠? 제한능력자가 줄고 맨 끝에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틀렸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뭐한다? 추인하지 취소는 없이도 할 수 있다. 3번 이미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줄과 대리권이 따로 주어져 있어야 그것을 특별수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4번은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으나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성년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추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죠.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 토지가 포괄 승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괄 승계인도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 누구죠? 그래서 상속인, 이렇게 상속인. 자, 1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죠.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줄 것이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특별 승계인에게 X, 상대방의 특별 승계인에게 X, 상대방의 특별 승계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2번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그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 후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에 취소하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사기당했죠? 그러니까 을한테 취소해야지. 그러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나 제한능력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한테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한 능력자이면 이유로 취소한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번 17세 갑은 이렇게 돼 있죠. 자신 소유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줄고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죠.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한다.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 줄 것이고 옆줄 긋고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액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갑은 을의 강박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위에 병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알겠죠? 갑은 을의 강박에 의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갑이 이렇게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요 병하고 지상권을 설정했죠. 지상권. 누구의 강박에 의해서? 을의 강박에 의했어요. 그럼 제3자의 강박이죠. 그래서 갑이요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자요 지상권 설정한 후 갑은 그 토지를 누구한테 양도했다? 정. 그래서 갑은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냥 집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했다? 강박을 했죠. 강박. 이런 상태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팔았죠? 이것을 정.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무관. 그럼 무겠네. 무한테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요 이 사람은 지금 팔았다는 것은 매도했다죠. 매매. 그럼 이것은 뭐란다?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승계인은요 포괄 승계인도 있고 뭐가 있다? 특정 승계인도 있죠. 특정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아니 우리 승계인 보면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있잖아요.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병한테 하죠. 병한테 취소하죠. 병한테 취소해. 상대방은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무한테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은 을의 강박에 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한 후 갑은 토지를 정에게 병은 무에게 양도했다. 갑 또는 정은 알겠죠? 정이 누구죠? 특별 승계인은 누구한테?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무한테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에게 취소 X. 무한테는 취소하면 큰일 나. 알겠죠? 자, 5번 차고자의 상대방은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차고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차고자가 취소권자지 차고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는 아니잖아요.
차고 한 사람, 사기 당한 사람, 강박 당한 사람. 그럼 봐봐. 사기 친 사람이 취소한다. 뭐 개콘이 따로 없죠. 사기 치고 취소하고. 그럼 뭐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사기 친 사람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20번. 1번. 추인권자가 이래야 되겠죠? 자, 추인권자가 알겠죠? 여러 개의 취소 원인 중 하나만을 알고 추인했어. 그 취소에 관한 취소권만 소멸하고 나머지 알지 못한 취소 원인에 대한 취소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죠? 취소권의 경합이죠. 경합. 취소권이 여러 개가 경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취소의 발생 원인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뭐라고요? 성립 당시. 그러니까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성립 당시 하자죠. 해제는 성립 후, 후발적 사유죠. 3번 하나의 법령의 일부 불이만 취소해요. 일부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일부 취소죠. 여러분 일부 무효처럼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일부 취소가 있다. 법령이가 동그라미 가분적이다. 가분적. 그 다음에 뭐다? 일부가 특정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죠. 맨 끝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냥 일부 취소된다. 가분적일 때 이 정도만. 4번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줄고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매매 대상 제외시키는 특약. 그럼 뭐야? 이 특약은 계약을 했다는 겨 안 했다는 겨? 써 거기 계약 체결 X. 계약체 특약은 계약을 체결 안 했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취소는 뭘 취소한다고 그랬어? 모든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해. 그런데 이 특약은 지금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왜? 특약은 매매에서 제외됐다잖아요. 매매에서 제외됐으니까 계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이 없으니까 뭐를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5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뭐한다? 취소했다. 각각 뭐 없이 취소 사유 없이 줄고 우리가 취소한 경우 취소 동그라미 취소는 법정 취소예요. 아까 여기 요약집할 때 얘기했어. 강의 요약할 때 법정 취소. 여러분요 그 법정 취소가 뭐예요? 법정 취소는 뭐를 얘기해?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잖아요. 이런 봐봐. 이런 우리가 보면 실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오면 매매계약이라든가 가서 보면 그냥 뭐 그러면 뭐 계약 취소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해. 저쪽에서 나 기분 나쁘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면 가서 계약 취소하면 되지. 우리 법에 기분 나쁘면 취소한단 말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그건 취소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사유가 없는데 기분 나쁘니까 취소하기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설령 취소했다고 할지라도 취소의 효력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취소의 사유가 없이 법률을 취소했다. 맨 끝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취소다 이렇게. 자 21번 한번 봐봐. 21번 취소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줄고 이 합병한 회사는 뭐라고 얘기해? 이걸 알아야 돼. 합병한 회사는 뭐라고 얘기해? 합병한 회사는 뭐라고 하냐고. 뭐라고 그래. 포괄승계라고 그러지. 포괄승계는 뭐가 있어요?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 아니에요. 포괄승계는 아니에요. 포괄승계.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속인을 합병한 회사로 바꿔놨어. 알겠죠? 다 똑같으니까 포괄승계이니까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권자에 해당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죄송해요. 자요. 그 다음에 3번, 2번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의 특정승계 누구다? 매수인 또는 양수인. 매수인이나 양수인도 뭐가 될 수 있다?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권자 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우리 방금 앞에서 우리 사례 문제 봤잖아요. 양수인도 특정승계인이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자요. 3번은 취소와 해제는 그 효과로 둘 다 똑같아. 소구표야. 둘 다 똑같아. 소구표 공통이에요. 또 하나 둘 다 형성권이다. 그것도 똑같아. 둘 다 형성권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취소한 법령에 취소했죠. 취소 동그라미, 처음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소금 무효라고 그래. 소금 무효. 5번은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적으로 옆에 서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이렇게. 자, 20번은요.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이퀄 취소의 원인이 종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2번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 줄고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줄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 알겠죠? 종료돼서 세 번째 줄 가운데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왜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안에 취소하죠? 3년. 그러니까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면 몇 년 안에 추인해야 돼? 3년 안에 추인하든지 3년 안에 뭐 하든지 취소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는 것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3번 취소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뭐라 했죠? 만약에 목적물에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중단의 말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전속기간 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 취소에 따른 소송 줄고 취소에 따른 소송 줄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그 기간 내 제기 틀렸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써 뭐라고 쓰냐면 취소 후 10년 내 행사. 취소 후 10년 내 행사. 부당이득 반환은 취소권 행사 후 10년 안에 행사를 해. 그러니까 취소권은 10년 또는 3년 안에 취소권하고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사기에 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 인생 끝났네. 10년이 경과. 성과가 했다면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 지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3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은 줄고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 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되죠. 2번 취소된 그 다음에서 옆줄 긋고 동시 이행관계. 동시 이행관계. 2번 취소된 법령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취소권자인 제한능력자가 취소된 법령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제한능력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이익이 현존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러면 딱 보면 제한능력자 이렇게 돼 있죠. 제한 두 번째 줄 끝에 그 제한능력자는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선악 불문 이렇게. 3번 신용카드 이용계약 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은 금전상 이익. 우리가 미성년자가 제한을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하죠. 그것이 금전상 이득은 뭐 한 건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옆줄 긋고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된다.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4번 법률행위가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의사무능력 줄고 의사능력 흠결. 의사능력 흠결하는 것은 의사무능력자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똑같다. 이것만 지금 시험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죠. 5번 제한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 금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 곧바로 판매되어 줄고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 금반지. 나는 귀걸이인데 그럼 그 귀걸이 쓰면 돼. 알죠? 금반지는 뭐로 추정한다? 금전상 이득으로 봐. 알겠죠? 바로 환가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그 현존이익이 존재에 대해서 누가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있다?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면 금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떡하죠? 술 마시고 잘못되면 술집에 맡기고 오는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자, 24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줄고 착오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2번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줄고 취소 원인이 계속되는 상태 제한 능력자. 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우리가 법정 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제한 능력자다. 그때 법정 대리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되버리면 법정 대리권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줄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 가능.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성년이 돼야 돼.
그런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4번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줄고, 강박 상태에서 추인한 경우 줄고, 강박 상태에서 추인한 경우 이퀄 추인 X, 이퀄 추인 X. 옆줄 긋고 취소 가능, 옆줄 긋고 취소 가능. 그래서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서 추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벗어나서 추인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추인이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5번은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뭐하고 해야 돼? 알고. 왜? 법률행위니까. 만약 이것이 24번의 문제가 법정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다 그러면 알고 그런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법정은 뭐다? 법률의 규정이거든. 자, 25번 1번.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전부를 이행을 했죠.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무전부를 이행 이퀄 추인 X. 추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추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인하려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알겠죠? 자, 2번은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 청구를 했죠. 뭐라고? 법정 대리인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이행 청구를 했죠. 그럼 뭐요? 성년이 되기 전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이행을 청구해도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이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 대금 이행을 청구했죠. 그러면 이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강박 상태. 추인이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줄고 채무를 소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 그걸 뭐냐? 발생이라고 그래. 성립 발생. 그것을 뭐란다? 이것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하니까 경계라고 그래. 경계는 누가 하든지 간에 뭐가 된다? 추인이다.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야. 한 이거 뭐 추인이야. 그럼 더 이상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을 경계라고 그래. 경계. 알겠죠? 26번. 법정 추인이죠. 1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취소의 원인이 줄고 종료한 후 알았죠? 종료한 후 해야 돼. 당장 만약에 취소원이 종료하지 않으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 왜 그러냐 봐봐. 1번에서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추인의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한 건 뭐다?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고 이건 법정 추인이죠. 법정은 법의 규정이죠. 법의 규정이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사표시 필요가 없죠. 2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줄고 이 일을 유보하지 않고 이 일을 유보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그래야지 뭐가 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3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동그라미 맨 끝에 전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 그럼 이건 추인이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권을 소멸한다. 틀렸어.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뭐 했다? 압류를 했다는 것은 강제 집행이란 말이에요. 강제. 그럼 강제 집행은 누가 하든지 간에 추인이야. 누가 하든지 간에. 알겠죠? 그래서 법정 추인에 해당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5번. 제한 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목적물 제한 능력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누구죠?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을 양도했죠. 양도. 그러면 상대방이 양도했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 아니에요. 그 사람부터 양도받은 자가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이 양도했으니까 추인이다, 아니다? 그래 여전히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죠.
자, 27번. 자,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라면? 추인. 추인하면 소급하여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 유효.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추인하면 소급하여 틀렸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건 뭐가 있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건 무효행위, 무권 대행위 추인이죠. 알았죠? 무권 대행위 추인. 자, 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 뭘 못해? 취소하지 못한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해야 돼. 알았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왜요?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취소권자가 써봐.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언제나 추인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법정 대리 동의가 있거나 성년이 된 다음에 해야 되죠. 물론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죠. 그러나 언제나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5번요. 민법은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대해서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139조에 있죠? 자, 28번은요. 옳지 않은 건 1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으로부터 법정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취소권자가 맨 끝에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꼴 상대방이 이행 청구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추인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제한 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능력자가 된 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누가요? 제한 능력자가 된 후, 그 다음에 성년이 된 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다. 서류를 교부 이꼴 이행 제공이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제공하면 바로 추인이다. 아까 말했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취소권자가 수령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취소권자가 이행을 제공하면 바로 추인이죠. 아까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취소권자가 이행을 제공한다. 바로 추인이죠.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수령을 해야 돼. 됐죠, 지금? 자요,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뭐라 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한다. 취소권자가 청구했죠? 추인. 4번은요. 매매계약의 취소권자의 매도인이 매매 대금 채권을 소멸할 것이고 금전 소비자 계약을 체결한 말의 발생이지. 이걸 뭐라 한다? 경계라고 해요. 경계. 알겠죠? 5번. 그래서 경계는 누구한테 간의 추인이죠? 5번은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뭐한다? 일부를 양도한다. 일부를 양도해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 그러면 취소권자가 양도했죠? 그러니까 뭐다? 추인이다. 아닌 건 뭐다? 1번이다. 자, 29번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 그랬죠? 1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취소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일부를 양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추인이다. 2번.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 제공은 강제 집행은 누구든지 담보 제공 강제 집행은 잊지 마. 누가든지 간에 다 추인이니까. 뭐만 빼고 이행에 청구하고 전부나 일부의 양도 빼고는 누가든지 간에 다 추인이니까.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이행을 뭐 했다? 수령.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뭐 했어? 수령. 그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죠? 이행 제공 수령했으니까 뭐가 된다? 추인이다. 5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 양도 아니다. 30번. 갑은 을의 강박에 의하여 자기 토지 위에 병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했다. 갑은 그 토지를 정에게 양도하고 정은 무에게 양도했다. 아까 우리 한번 문제가 나왔죠? 이 경우 취소권은 누구한테 한다? 갑은 을의 강박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다? 아니 여기잖아. 여기잖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게. 이게 똑같은 거야. 아까는 한 줄로 그냥 나왔던 거고 문제가. 이번에는 누가 누구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봐봐. 을의 강박으로 갑이 병하고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러면 갑이 취소권자고 병은 상대방이죠. 갑은 이걸 정한테 팔았어. 병은 무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병한테 하죠. 누가? 갑이. 또는 이 정을 누가 한다? 특정 승계인 병한테 한다. 그러면 무는 어떻게 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나 알았어. 갑이나 갑이나 정이 누구한테? 병에게 취소할 수 있다. 5번이죠. 5번. 알겠죠? 이 그림 그대로 이 그림 그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은 특정 승계이니까
여기 이걸 뭐란다? 직접 누구다? 직접 상대방이다. 직접 상대방. 상대방한테 취소하는 거지. 상대방의 승계인. 이 사람 특정 승계인이죠. 이 상대방의 승계인이죠. 이 사람한테는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취소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승계인이죠. 제3자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제3자를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1번 보세요. 근데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자, 31번. 31번 그냥 풀고 이제 안 풀어버릴 거예요. 자, 31번 보세요. 취소죠? 1번.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 됐죠? 자, 그럼 봐봐. 갑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인 을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망으로 대리인이 기망을 당했죠? 병과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위임받은 대리인 을 주고 봐. 위임받은 대리인 을, 이것을 임의대리죠. 임의대죠? 그럼 두 번째 줄, 임의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답변 뭐라 했죠? 취소권에 대한 특별수권 여부와 관계없이 맨 끝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No. 알죠? 임의대리니까 뭐를 해야 돼?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하죠. 만약에 법정대리인이면 그냥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1번 틀렸죠? A번 틀렸죠? 두 번째 답변은요. 질문은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갑이 지금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갑이 위 사기 알게 된다면 알게 됐다? 이제 추인할 수 있죠? 매매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했죠. 취소권자가 양도. 그럼 뭐다? 추인이다. 추인. 양도하고 사망했다. 추인이다. 그런데 갑을 상속한 정의, 갑과 을 간의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돼? 안 돼? 안 돼. 이미 뭐가 됐으니까 추인해서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 유효. 그래서 아무리 포괄 승계를 할지라도 확정적으로 추인돼서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말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정 추인이 됐으니까 유효잖아. 유효. 그럼 우리가 봐죠. 법정 추인을 뭐로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추인은 취소하지 못한다. 3번 질문. 계약 당시 17살인 갑이 법정 대리인 을 모르게 갑의 소유인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매매 후 4년이 경과가 있다. 4년. 그럼 지금 4년이 경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 얘가 지금 몇 살이 된가? 21살이다. 4년. 21살. 알겠죠? 21살은 지금 뭐죠? 성년이 된 날부터 지금 몇 년밖에 안 지났어? 2년이죠? 2년밖에 안 지났죠? 성년이 된 날부터 2년이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죠. 알겠죠? 이런 시점에서 을이 누구죠? 을이 법정 대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왜? 성년이니까 대리권 소멸이라서 을은 대리권 소멸이죠. 을이 이러한 사안이 발견했다. 미성년자 측에. 그러면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할 수 있냐?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봐봐. 아직 아니네. 밑에 답변을 CD를 봐야 되네. 자, C를 봐봐.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을은 현재 을이 누구죠? 법정 대리죠? 을은 현재 대리권 소멸이죠. 현재 대리권 소멸이에요. 왜? 얘가 21살이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X, X, NO, 안 돼. 대리권 소멸이니까. D,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면 NO. 아니 3년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제 몇 살이다? 21살. 몇 년밖에 안 지났어? 2년. 아직 지나지 않았어. 여기는 왜냐면 4년이므로 그랬으니까 그러죠. 알겠죠?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경과했으므로 갑은 현재 취소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2. 갑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은 취소하죠. 을은 취소를 못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은 왜? 성년이니까. 대리권이 소멸이니까 을은 취소, 법정 대리인 취소를 못하지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32번.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것이 을의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그 후 다음에 사실이 있을 때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줄거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추인이 아닌 경우를 찾아라. 추인이 아닌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은 추인이 아닌 경우. 여기 그럼 누구죠? 갑은요 을의 사기죠. 그럼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이에요?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 이걸 알아야지 이걸 풀죠. 갑이 을은 갑이 취소권자, 을이 상대방. 이걸 알아야지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알죠. 알겠죠? 갑이 일부를 뭐 했다? 수령했다. 추인. 갑이 을의 이행 청구를 받았다. 추인이 아니다? 아니죠.
이행 청구를 받았단 말은 누가 이행 청구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죠.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맨 끝에 보증계약. 그러니까 뭐다? 담보 제공이죠. 담보 제공. 그러니까 이건 뭐다? 누가든지 간에 뭐다? 주인이다. 4번 갑이 매매대금 채권. 갑이 양도했죠. 취소권자가 양도했죠. 주인이다. 5번 갑의 채권자 병이 압류는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하고 3번하고 5번은 누구하든지 간에 뭐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주인은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다음에 33번.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물건을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 때리됐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병은 절대적 취소죠.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번.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병이 선이이더라도 갑은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왜?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한대. 이걸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2번.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 목적물이 동산이고 병이 선의취득을 했다. 선의취득. 물건이니까 무슨 물건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동산이라고 보고 동산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취득했다. 누가? 병이. 그럼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다 할지라도 제3자는 그 계약을 즉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경우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 안 되지만 새로운 법률가기 즉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기억나요 이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선의취득할 때 뭐죠? 선의취득할 때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은 무권리자여야 되죠. 무권리자다. 을이 이걸 병한테 한다? 병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하고 을하고 있으면 을이 무권대리다. 무권대리거나 제한능력자다. 그러면 병은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선의취득이 안 돼. 선의취득이 안 된다는 것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권리자가 아니다. 결국 이 사람은 뭐다? 무권리자다 이 말이죠. 무권리자. 그러면 이 병이 이걸 다시 정한테 처분한다. 정은 뭐라 할 수 있다?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 말. 이걸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대리 제한능력자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선의취득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선의취득을 했다면 이 말은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갑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요 여기 을이 취소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은 뭐한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은요.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의사표시 누가 한다? 직접 상대방 병한테 한다. 5번.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 갑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뭐란다? 회복한 경우 병은 을에게 뭐를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말 수 있다?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말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4번은 을한테 해야 되겠죠. 병은 지금 을의 승계인이죠. 병은 을의 승계인. 알겠죠? 그러니까 병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을한테. 직접 상대방이 을이니까. 자요 33번. 4번 틀렸죠? 34번요. 17살 갑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법정대리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다. 을은 다시 병에게. 그럼 17살이죠? 17살이니까 을이 병한테 넘기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죠? 만에 하나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출 수는 있겠죠. 자, 1번 보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2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을과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하고 나서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되니까 병 동그라미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보호 안 되니까 병 명의의 등기를 말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렇게 돼 있죠. 취소하려면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직접 상대방에게 이렇게. 4번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병이 을한테 가서 야 너 왜 이 엉뚱한 걸 나한테 줘가지고 이러니? 이렇게. 5번은요. 그럼 여기서 담보 책임 몇 조죠? 570조. 만약 을도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 동의 없이 갑 및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도 미성년자고 상대방도 둘 다 미성년자죠. 그러면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을 간의 계약을 추인하죠?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봐. 이러면 우리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취소권이란 말이죠. 취소는 제한 능력자. 자, 갑하고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이 뭐냐면 갑이 17살이죠? 얘는 18살이야. 알겠죠? 그럼 둘 다 지금 취소권자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요. 만약에 1번이요. 갑이 만약에 취소권 행사하죠? 취소를 하죠? 그러면 여기 을은요. 더 이상 취소를 못해요. 왜? 어차피 한 사람이 취소하면 다 취소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익이 없죠. 실익이. 갑이 취소하면 어차피 뭐 또 내가 취소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알겠죠? 자, 두 번째요. 2번이요. 갑이 만약에 추인하죠? 추인하죠?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해도 을은 뭐 할 수 있어? 을은 취소할 수가 있어. 을이 추인해도 취소할 수가 있어. 취소하면 취소를 못해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취소하죠? 그러면 더 이상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추인을 하죠? 추인해도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냥 이걸 딱 보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왜냐면 실익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거니까. 우리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추인했다 해서 이게 취소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성년자는 보호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추인을 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추인했는데 또 추인할 필요는 있어 없어? 그건 없죠. 알죠? 그거 똑같아. 여기서 세 번째 이놈이 추인했죠? 추인했는데 굳이 내가 말 필요는 없다? 추인할 필요는 없죠. 알겠죠? 이렇게.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럼 이건 되나요? 여기서 네 번째요. 여기서 추인을 했어. 여기서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는데 여기는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나요? 여기서 취소했어.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다시 이 사람이 추인할 수 있나요? 이건 추인을 못한다. 누구를 보호를 못하니까 갑을.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한다는 입장에 딱 쓰면 돼요? 미성년자 입장이다. 이렇게 딱 보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한테 불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소했다? 더 이상 취소 못하고 추인했다 그러면 추인을 못하고 이건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갑이 만약에 뭘 했다? 추인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놈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우선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이제 5번 한번 읽어봐. 만약 을이 미성년자이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갑 및 병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갑의 법정 대리인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뭘 했다? 추인했다. 그래서 그러면 갑이 추인했다 이 말이죠. 갑이 추인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죠.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취소권의 경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일단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